이야기는 1928년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기사화된 사건을 재구성하여 각색한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중동 일대 이곳에서 기이하고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후로 그 당시 부천군 일대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기괴한 살인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인천에서까지 화제가 되었을 정도였다. 1928년 여름 부천 대정리 이름 없는 불황자 하나가 어느 집에 얹혀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1급 파리족이라 불렀다. 당시 1급 파리족이란 별칭은 도시에서 빈둥거리며 떠도는 불황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평소 말이 없는 그는 가끔 담장 뒤에서 기괴한 웃음을 흘리기도 했고 밤마다 골목 구석에 앉아 손톱을 문지르곤 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피해 다녔고 그를 받아준 집주인은 침묵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는 병이 들어 죽었다고 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사람들은 금세 잊었다. 며칠 뒤 동네 골목 쓰레기통 근처에서 핏자국 묻은 외투가 나뒹굴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들고 놀다가 질겁했다. 경찰은 즉각 묘지를 파헤쳤고 시신은 예사롭지 않았다. 복부엔 날이 선 듯한 절개 흔적, 생식기 없이 매끄러운 사타구니, 장기 일부가 사라지고 안면부도 낯설 만큼 비정상적이었다. 현장을 지켜보던 김내진이라는 사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 사람 겉으론 남자였지만 자궁도 없고 생식기도 없었어. 경성제국대학에서 파견된 덕광 박사도 도착했다. 그는 생물학자이자 해부학 교수였다. 그는 시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했다. 이 잔은 피험자입니다.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그것이 문제요. 경찰은 동거인 청년을 불러 신문했다. 나는 살해하지 않았어. 그는 단지 장결핵으로 인해 장이 막히고 복막염으로 사망했을 뿐이야. 경찰은 그를 의심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어서 체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질수록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며칠 뒤 파주 묘지에서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마찬가지로 복부가 절개된 어린 여성의 시신이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절개된 부위가 매우 이상했다. 마치 스스로 절개한 것처럼 보였다. 당시 복부를 절개하면 완전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속설이 그 세계의 암암리에 퍼졌던 걸까. 한편 파리족은 죽기 전 이웃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 나는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 이제야 진짜 내가 되는 중이다. 추적 끝에 덕광 박사의 연구실에 있던 기록이 드러났다. 성전이 실험, 조선인 대상 피험자, 복부 절개 후 내장 위치 교체. 놀랍게도 사망한 그는 몇 달 전까지 경성제국대학에서 실험 참가자로 등록된 자였다. 그는 본래 여성, 그러나 남자로 살고자 했고 덕광 박사와 거래하여 실험에 응했다. 그 결과는 대실패였다. 몸은 바뀌지 않았고 좌절한 그는 결국 스스로 복부를 가르면서까지 몸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이후에 스스로 숨을 끊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마무리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조사 후에 그의 시신은 익명으로 매장되었고 덕광 박사는 종적을 감추었으며 동거인 송년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사건 이후 그가 살았던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흉가가 되었다. 더불어 동네에선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 집엔 남자인데 여자고 여자인데 남자인 귀신이 산대.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사 첫 줄로 다음과 같이 썼다. 1920년대 조선 과학과 욕망, 실험과 정체성 사이의 기이한 균열, 그리고 그 틈에 빠진 하나의 이름 없는 존재.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어떤 바람은 생명을 대가로 삼는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진정한 참모습은 무엇일까?